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제 발표 후반부 사회를 맡은 국립익산박물관 진정환 실장입니다. 후반부 주제 발표는 총 3개 주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반부 주제 발표의 첫 번째 발표는 양영주 전북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양 연구원께서는 이제 호남 지역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전공이신데요. 이번에 발표하시는 익산 서고드리 유적 발굴을 담당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이제 막 발굴 조사가 끝났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서고도리 유적에서는 북주의 오행대포 5점이 발견되었고요. 또 석축 저장고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매우 기대되는 발표인데요. 박수로 양영주 선생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영주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것은 익산 서고도리 유적이 지금 3차 조사까지 끝났는데 그 3차 조사에 대한 발굴 조사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문의 목차 구성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개요입니다. 발굴 조사는 이제 서동생가터와 연계한 역사공원을 조성하기에 앞서서 유적의 부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표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 유적들을 총 3차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적의 입지와 분포 현황입니다. 유적의 입지는 미륵산에서 용화산, 오금산으로 뻗어내린 산줄기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왕궁리 유적을 중심으로 좌우에 옥룡천과 부상천이 흐르다가 왕궁리 유적 남쪽 한 2km 정도에 떨어진 지점에서 이 두 천이 합류해서 만경강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유적이 위치한 지형을 보면 오금산 중심으로 편상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지점으로 고도 33m 내외의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적의 경관을 살펴보면 서고도리 유적이 위치한 곳은 앞이 이렇게 트여 있어서 앞을 조망하기 좋은 위치에 있으며 이제 유적을 중심으로 많은 백제 유적이 산포하고 있는데요. 서고도리 유적에서 여기 2번 유적을 보시면 여기가 쌍릉 유적이고 여기서 서고도리 유적에서 한 1.7km 정도 떨어진 것이 왕궁 유적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서고도리 유적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남북 방향으로 백제 유적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고도리 유적 여기 보시면 백제 말기의 왕궁성인 왕궁리 유적과 무왕 익산 쌍릉 유적이 분포하고 있고 왕궁의 최대 사찰인 제석사지 유적과 그다음에 백제 시대로 확인된 도로 유구인 탐리 유적 등 주변으로 익산 토성, 금마 도토성, 그다음에 미륵사지, 그다음에 왕궁리 동촌 유적에서는 토기가마와 건물지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그다음에 주변의 광암리 유적에서도 백제 석실문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용기리 고분군이라고 이제 그 삼기면에 익산 산단 조성할 때 확인된 유적인데 여기서도 백제 석실문이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성남리 고분군, 그다음에 호남고속도로 이제 추가 발굴 부지에서 동룡리 고분군에서 백제 석실문이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주변으로는 이제 연동리 백제 기와 가마터,
또 도순리 산 48-1번지 유적에서는 그다음에 백제 시대 빙고와 그다음에 토기 가마가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백제 토기 도요지하고 미륵산성, 남상산성 등 수많은 유적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서고도리 유적은 총 3차에 걸쳐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서고도리 유적은 남에서 북쪽으로 쭉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분포를 보시면 이제 북쪽 상부, 그다음에 이제 중앙부, 이게 마당지하고 밑에 하단부에 걸쳐서 유적들이 이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석축 저온 저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축 저온 저장고는 동쪽 삼연부 조사 경계와 인접해서 해발 32에서 33지점에 총 2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삼연부의 표토를 한 50cm 정도 이렇게 걷어내니까 어깨선이 확인이 되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상부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제 이 석축은 생토면이 안갈색 점질토하고 풍화 안반층을 저장고보다 약 60에서 100cm 정도 넓게 굴착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석축을 축조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1호, 특이한 게 1호 이제 중앙, 이게 어깨선 상면 중앙에 구를 2호, 그 아랫면이 경사면 아랫면에 이게 좀 약간 위치하고 있는데, 2호 이렇게 상면 중앙부에 이렇게 구를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 2호는 이제 북서쪽 모서리 쪽으로 2호를 니은자로 이렇게 쭉 바깥으로 뺀 형태인데, 이제 이 배수로 이쪽은 약간 유실이 돼가지고 이 배수로가 정확히 어디로 뻗어 나가는지는 저희가 이제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축조 방법을 보시면 이제 중앙에 위치한 이제 돌출부랑 이제 바닥석, 벽석 일부만 남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남쪽 이 구조를 먼저 보시면 이 돌출부가 이제 1호하고 2호하고 똑같이 이렇게 동벽 중앙에 이렇게 세조가 이렇게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계구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세 조가 모두 50cm 간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1호 이제 북쪽에 있는 이 한 기만 좀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벽석 일부와 뭐 잔대석 일부, 아니면 2호는 남아 있지 않는 형태로 발견이 되었는데, 2호도 마찬가지로 1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돌출부는 이제 석축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이렇게 경사지게 굴착을 했는데, 이게 구조를 보면은 이제 긴 장대석을 이렇게 한 2매 정도 이렇게 바닥을 깔고, 또 장대석을 이렇게 벽석을 세우고, 그다음에 방형의 장대석을 이렇게 맨매를 이용해서 이렇게 뚜껑돌로 덮은 이렇게 암거 형태로 축조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출부가 이제 벽석 어깨선을 따라서 이렇게 상면에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축조를 한 것은 이걸 실내 공기를 이렇게 바깥의 공기를 환기시켜서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이제 통기구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호 저온 저장고는 내부 밑에 동벽과 이렇게 서벽 밑에 바닥을 보시면 약간 지면보다 높게 이 벽석보다 좀 약간 앞으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지대석을 이렇게 쌓고 벽석을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이게 좀 약간 거칠게 다듬어진 이제 장대석들을 세로 쌓기나 이제 가로 쌓기를 이용해서 벽석을 이렇게 다 축조를 하고,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할석들을 막 끼워서 고정을 시킨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바닥은 이제 습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잡석 부스러기나 이제 사질 점토를 섞어서 이렇게 평평하게 정지를 하여서 바닥을 이제 시설한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돌출부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경사지게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모두 이제 암거 형태였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이 통기구를 어떻게 왜 통기구로 생각을 했냐면 이 통기구를 이렇게 이렇게 석축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축조가 되었기 때문에 더운 공기를 이렇게 밖으로 빼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찬 공기는 바닥에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떠오르는 이게 떠올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 대류의 기류 현상을 이용해서 그걸 원리를 알고 이렇게 구조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석축 내부에 있는 태적토들은 크게 이제 세 개의 층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상부는 이제 주로 안갈식 점질층이고 밑에 하부 1층은 이제 사질과 이제 점질층이 이제 교차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물은 이제 주로 2층 2차 태적토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벼루편, 뚜껑, 배, 전달린 토기, 그다음에 뭐 호영토기, 이제 평기화나 인장화 등이 이렇게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호 저장고는 1호 저장고하고 쌓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 이게 장방향이 잘 다듬어진 돌로 이렇게 틈이 거의 없이 이렇게 양 내벽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호하고 2호하고 석축 기법이 약간 다른데 이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시기 차이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시기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통기구를 보시면 이쪽이 지금 거의 다 빠져나가고 이쪽 양쪽에 이렇게 한쪽에 몰아서 이렇게 할석들을 이렇게 쌓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저희는 이제 암거 시설을 한 후에 이거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 넣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1호랑 같은 구조로 축조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장르석들 일부 몇몇가 이제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1호와 같은 구조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저장고 이제 이 바닥에 이 바닥면 일부하고 이쪽 양쪽 모서리 이렇게 할석무지가 또 확인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할석을 이렇게 초반 시설을 하고 목주를 세워서 만든 이렇게 목주 시설의 흔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이 기둥은 이제 내부에 이제 벽석을 지지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상부 기둥 구조를 이렇게 받쳤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일부 내부 토층을 보면은 1호 저장고하고 내부 토층 양상이 똑같은데요. 밑에 바닥을 보시면 사질과 점질층이 이렇게 층층이 교차로가 돼갖고 약간 U자형을 그리면서 퇴적이 되었고 2층은 이제 적갈색 사질층, 3층은 거의 암적갈색 점질층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이제 구분을 하여 퇴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호는 1층과 2층 이쪽 이 두 층에서 집중적으로 유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밑에 2호에서는 또 특이하게 확인이 된 것들이 이제 석축과 굴광 사이에 뒤채움을 어떻게 했는지가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질토하고 점질토를 교차로 번갈아가 가면서 평평하게 다져가지고 채워서 뒤채움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물은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뚜껑, 배, 완, 시루편, 호용토기편, 그다음에 평기화, 그다음에 인장화 등이 확인이 되었고 여기 바닥면 일부에는 목탄 범위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 목탄 범위 안에서 종실 유체 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석축 저온조장고 하층 내부토와 바닥토에서 이제 종실 유체가 검출이 되었는데요. 1호에서는 이제 복숭아, 그다음에 참외, 들깨 등의 재배 작물과 딸기속, 달래, 포도속, 삼뽕나무와 같은 채집 종실류가 검출이 되었고 2호에서는 이제 참외, 밀, 조 등의 재배 작물들이 검출이 되었는데 지금 아직 분석 중이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분석이 더 끝나면 이제 더 다양한 종류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지는 석축 저온조장고 북쪽으로 해발 한 37에서 42m 이렇게 넓게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지는 마당지를 중심으로 중복 없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계획된 공간 배치를 이루고 축조를 하였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지는 이제 크게 이제 성토 이전 단계와 그다음에 성토 이후 단계의 건물지를 축조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건물지는 유형에 따라 위치를 달리 알고 분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물지는 이제 제가 한 총 3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A형 2호 건물지는 36에서 37m 지점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이제 급하게 경사진 동쪽 사면부에 조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조사구역 경계 지점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지는 이제 기반층인 고토양층의 경사면을 남북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남북으로 L자형으로 이렇게 판 다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점질토하고 사질토를 이렇게 흙을 이제 수평으로 다시 메꾸고 이렇게 평평하게 지대를 형성한 후에 이렇게 축조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상유구 모서리 그러니까 구상유구는 이제 기역자로 꺾어갖고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시설을 했는데 이 모서리 부분에서 이제 석축 배수 시설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 시설들을 이제 배수를 이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구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로는 이제 약간 이렇게 정형성은 없지만 이렇게 주열과 이제 여기 조그맣게 이제 집수정이 함께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이제 집수정 주변에 이제 기와편하고 토기편을 이렇게 파쇄해서 할석들과 함께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쫙 깔아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입수구가 이제 사면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사면에서 지하로 스며드는 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와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이제 건물지가 최근에 조사된 쌍릉 정비 예정 지역 2호 건물지인데요. 이것도 역시 경사면에 이렇게 구상유구를 두고 안에 이제 경사면 하단부에 이렇게 주열을 배치한 건물 구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구상유구에서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집수정을 설치를 하였는데 이게 이 집수정은 이제 건물지 밖에 있어갖고 정확하게 이게 관련됐다고 딱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건물지하고 관련된 것으로 이제 조사기관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호 건물지하고 연접해서 이렇게 5호 건물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2열의 성렬이 이렇게 감싸서 이제 남북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조사 구역에 물려 있고 요거는 이제 경작 같은 걸 하려고 이렇게 깊게 이렇게 굴착을 한 걸로 보이는 게 이게 교란이 돼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어떤 구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빨갛게 가는 이렇게 점질토들이 이 2호하고 방금 보시 2호하고 5호 건물질이 이렇게 이 빨간 점질토가 이렇게 전면을 이렇게 다져져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호하고 5호 건물지가 이렇게 서로 이제 상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호 건물지 내에서도 이제 이렇게 대형의 이제 호영토기 편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인장화라든지 이제 뭐 수막세 편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토층이 좀 잘 보이실 텐데 여기서 이렇게 L자형으로 파고 이제 점질토를 수평으로 이렇게 다져갖고 이제 굴축한 흔적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쭉 다진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면에는 이렇게 기와편들이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 구역에 물려 있고 해가지고 이제 조사는 지금 이 상태로 멈춰서 조사는 좀 마무리를 했는데 아마 이 옆으로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정확하게 이 건물의 용도와 규모 등들이 이렇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호 건물지는 마찬가지로 이제 군립 건물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2호하고 5호 건물지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제 동서로 L자형으로 파고 그다음에 점질토하고 사질토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다져갖고 다진 후에 이렇게 굴착을 한 흔적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열 내부에는 이제 뭐 별다른 시설은 없고 정형성이 없는 이런 주열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호 건물지는 조사구역에서 제일 높은 42m 지점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고 수열 내부에 이제 주공으로 건물을 배치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공 내부에 이제 초석들이 보이는 석재가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열은 이제 별도의 시설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굴광하여 기둥만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층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게 중개 측의 흔적과 뭐 선호 관계는 확인되어 있지 않지만 주공열의 깊이와 크기 등 설치된 형태를 보아 공간을 구획해서 남북으로 확장돼서 축조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총 이렇게 뭐 한 3개 건물지 정도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실하고 북실은 거의 이제 동일한 면적을 갖추고 있고 한동에 이제 수열에 동일한 건물을 설치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수열에 이렇게 한 세 동이 이렇게 공유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이제 1동 다실 건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동 다실 건물은 이제 주로 관북리나 능산이 사지 등 왕궁이나 그에 관련된 시설 사찰 등의 이제 승방이나 기타 건물의 별도 건물 등 종묘 등에서 유사한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는 중앙부 바닥면에 이게 목탄 집중부가 확인이 되었지만 이제 치사 시설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탄 집중부 주변에는 이제 뭐 토기편과 기와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주공 내부 일부에도 이렇게 도관이나 이제 뭐 완이나 개배 등이 일부 깨가지고 넣어져 있던 걸로서 보아서 건물지에 대한 의뢰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건물지 중 가장 많이 조사가 된 게 군립주 건물지인데 건물은 이제 남북이 긴 이렇게 동향으로 주공은 촘촘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일정한 계획하에 이렇게 조성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계로 내부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가형 토기는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삼국시대 군립주 건물지를 모티브로 만든 토기인데 대부분 이제 기둥 위에 이제 마루를 설치를 하고 상부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 이제 평주식 건물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저희 조사된 건물지도 이렇게 참고할 만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자료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지진구입니다. 지진구는 남서면 일대 구릉 평지에서 군립주 건물지가 위치하고 있는 군립 건물지 초입부에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열을 파고 안에 이제 높이 한 19.5cm 정도 되는 바닥이 평평한 직구 단경호와 뚜껑이 이렇게 한 조가 이렇게 덮여진 상태로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기 내부에는 중국 북주 시대에 발행된 오행대포 5점이 이렇게 열십자로 놓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 형태로 매납된 것은 사방이와 중앙을 의미하는 음양오해설과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고, 매납을에는 민간신앙 및 풍수지리설, 독참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진의뢰 예에는 이제 사찰이나 대형 건물지, 문영왕릉의 지석에 새긴 매직건과 같은 무덤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 지역에서 확인되는 사비 도읍기 유적에서 확인되는 지진구는 개별 건물지와 연관된 대지 조성토나 기단토 내부에 정치된 상태로 출토되고 있어 왕도의 조성과 확장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행대포는 북주의 3대 황제인 무제의 때인 건덕 3년에 주조된 화폐로 오행대포가 주조된 시기 574년은 위덕왕 집권기로 중국 남북조의 여러 왕조가 이렇게 계속 교체되는 정치적으로 혼란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왕조들은 각자가 자신들이 중국의 정통 황제라고 주장을 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민족들에게 조공을 받아 그 나라를 책봉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행대포 관련해서는 이렇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북주가 정립이 되자 북주의 사신을 파견을 하고 이듬해 사신을 다시 파견하는 등 백제는 북주 외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제가 북주의 사신을 파견한 것들은 이제 왕권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백제 위덕왕의 입장에서는 북주의 정치적 경험과 선진 문물들이 절실히 필요를 해서 두 번의 견사한 기록을 찾아봤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성과의 의의는 이제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석축 저장 조원고는 해발 33에서 32m의 남북 방향으로 열을 지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 저온 저장고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 동쪽 장벽의 상부에 암거 형태의 통기구 3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기구는 내부의 더운 공기를 자연적으로 밖으로 배출하여 내부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판단되며 오늘날의 냉장고와 같은 기능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석축 저온조장고 내부 태적토와 바닥면에서 백제 사비 시기 토기편과 채집 종실류와 재배작물의 종실유체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부여 관북리에서 조사된 목각고에서 출토된 재배작물과 채집 종실류가 동일합니다. 과일 씨앗이 일부이지만 출토 상태로 보아 석축 저온 저장고에서 상당량의 과일이 보관이 됐으며 이 과일들은 왕실의 주요 행사나 제례 때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호 석축 저온 저장고에서 출토된 유기물을 이용한 AMS 측정 결과 570년에서 660년, 420년에서 580년이라는 연도의 측정 결과를 얻었습니다. 건물지는 크게 1단계 성토 이전 단계와 2단계 성토 이후 단계에 걸쳐서 축조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진구는 높이 19.5cm의 바닥에 직구 단경호와 뚜껑이 덮인 상태로 의도적으로 묻은 토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기 내부에는 중국 북주 시대에 발행된 오행대포 5점이 열십자 형태로 놓여 담겨져 있어 주목됩니다. 열십자 형태로 매납되는 것은 사방이와 중앙을 의미하는 음양오행설과 관련된 것으로 매납을에는 민간신앙 및 풍수지리설, 도참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행대포는 북주 무제 때인 건덕 3년에 주조한 화폐로 백제 위덕왕 24년에 북주에 사신을 파견한 기록으로 보아 577년 백제 사신이 갔다 돌아왔을 때 가져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석축 저온 조장고와 함께 다수의 조사된 건물지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왕실 물품의 출납을 공급하고 관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공공기관이 있었을 것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서고돌이 유적의 발굴 성과와 함께 관련 유적 및 유물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양영주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